차가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드는 삭막한 밤거리였다. 모든 것을 지배하던 거대 기업 볼텍스의 수장 강태호는 이제 낡고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채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고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끌리는 발걸음은 처절한 생존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배신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암살자들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목숨을 노리며 추격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때 수만 명의 생사료 탈권을 쥐고 흔들던 절대적인 권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오늘 밤을 넘기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참한 도망자에 불과했다. 발끝부터 전해지는 지독한 한기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오만했던 영혼마저 뼛속 깊이 얼어붙게 만들며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골목의 깊은 암흑 속으로 몸을 숨긴 강태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 뒤로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번뜩이는 살기를 품은 추격자들의 구두 발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거친 천 조각으로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다. 볼텍스 내부에 썩어 빠진 반대파 세력이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은 너무나도 치밀했고 그 결과 그는 모든 지위와 권력을 빼앗긴 채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결코 죽지 않고 야수처럼 번뜩이며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을 천배만 배로 갚아주겠다는 맹렬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어둠은 그의 상처를 숨겨주었지만 동시에 언제 덮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극대화하며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매서운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순식간에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고 강태호의 체온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좁은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하는 환영을 보며 이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찬사를 받던 회장 강태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무겁게 짓누르는 고독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지만 무자비한 동장군은 그의 얇은 누더기를 가차없이 뚫고 들어와 생명의 불씨를 서서히 꺼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얼어붙은 정막을 깨고 누군가의 가벼운 발소리가 쓰러진 강태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향하던 윤지수였다. 그녀의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은 그녀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결코 꺾이지 않는 선량함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미동도 없이 웅크린 형체를 발견한 지수는 두려움보다는 본능적인 걱정이 앞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차갑게 식어가는 낯선 남자의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강태호의 창백하고 꽁꽁 얼어붙은 뺨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강태호는 낯선 이의 부드러운 감촉에 희미하게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걱정 어린 천사의 얼굴을 마주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그 참혹한 순간에 아무런 데가 없이 내밀어진 그 손길은 기적과도 같았다. 지수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낙지만
따뜻한 털목도리를 서둘러 풀어 그의 헐벗은 목에 꼼꼼하게 감아주며 다급한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기묘하게 포근했고 강태호의 얼어붙은 심장 깊은 곳에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희미하게 남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겨우 몸을 가누게 된 강태호를 부축하며 지수는 근처에서 아직 불을 밝히고 있는 작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그를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훈훈한 열기와 진한 국물 냄새가 꽁꽁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지수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주문했다. 그것은 그녀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소중한 일당의 전부였지만 눈앞에 쓰러져가는 가여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국밥이 식탁 위에 놓이자 강태호는 생전 처음 보는 초라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텅 빈 위장을 채우자 죽어가던 강태호의 세포들이 하나둘씩 생명력을 되찾으며 격렬하게 요동쳤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요리만을 음미하던 볼텍스의 제왕에게 이 싸구려 국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눈물겹도록 맛있는 구원의 식사였다. 지수는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운 얼굴로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며 깍두기를 접시에 덜어주는 등 묵묵히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강태호는 밥알을 씹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고 동시에 눈앞에 앉은 이 이름 모를 여자의 맹목적인 순수함에 깊은 혼란과 충격을 받았다. 배신과 모략만이 판치는 차가운 세계에서 살아온 그에게 조건 없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약간의 기력을 회복한 강태호를 데리고 지수는 식당을 나와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구제 의류 상점들이 모여있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피묻고 찢어진 누더기 옷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고 이대로라면 남은 겨울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걱정했다. 상점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지수는 비록 유행이 한참 지나고 저렴한 중고품이지만 제법 깔끔하게 다려진 짙은 남색 정장 한 벌을 골라들었다. 그녀는 그 정장을 강태호의 몸에 이리저리 대보며 미소를 지었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겉모습부터 단정하게 갖추어야 자신감이 생긴다며 그에게 옷을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워주려는 그녀만의 따뜻하고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다. 강태호는 지수가 건넨 남색 정장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피 묻은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싸구려 중고 정장이었지만 강인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과거 볼텍스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의 위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를 보며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훨씬 보기 좋다고 칭찬했고 그녀의 맑은 미소는 강태호의 얼어붙은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지수는 계산대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어 마지막 남은 지폐와 동전들까지 모두 털어 옷값을 지불하며 조금의 망설임이나 아까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강태호는 그녀의 텅 빈 지갑을 묵묵히 응시하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이 낯선 여자의 숭고한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선 지수는 강태호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따뜻한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라며 그녀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태호는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꼬깃꼬깃한 지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던 자신이 지금은 이 연약한 여자의 마지막 전 재산에 기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의 얼굴을 깊이 각인하듯 쳐다보며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굳게 다졌고 그녀의 이름이 윤지수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지수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시 어두운 밤거리로 자신의 고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혼자 남겨진 강태호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골목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을 덮고 있는 남색 정장의 깃을 여미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찢어질 듯한 고통과 배신의 상처로 얼룩진 오늘 밤 그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시고 순수한 천사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볼텍스를 빼앗긴 분노와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핏속을 끓게 만들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표가 하나 자리 잡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소녀 윤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바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다는 절대적인 맹세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태호는 암살자들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버려진 폐공장과 뒷골목을 전전하며 치열한 생존 게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수가 사준 남색 정장은 먼지와 얼룩으로 더럽혀졌지만 그는 결코 그 옷을 벗지 않았고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극한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볼텍스 내부에 숨겨둔 자신만의 비밀 연락망을 가동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회를 엿보았고 반대파 세력의 감시망을 교란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며 반격의 준비를 서둘렀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윤지수의 맑은 미소와 그녀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거대한 제국을 탈환하기 위한 황제의 처절한 귀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반역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강태호는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몸을 숨긴 채 낡은 동전을 넣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신중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극도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강태호는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단 한마디의 암호를 짧고 강렬하게 내뱉었다. 그것은 볼텍스의 최정예 그림자 부대이자 오직 강태호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비밀 조직을 깨우는 파멸의 신호탄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고 이제 추격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사냥꾼이 사냥감으로 전락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는 부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곧 이 모든 굴욕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세상의 꼭대기에 군림할 그날을 상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림자 부대의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강태호는 마침내 안전한 안가로 피신할 수 있었고 최고급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무너진 육체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항상 협탁 위에 소중하게 접혀 있는 낡은 남색 정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부하들은 회장님의 귀환을 눈물로 환영하며 즉각적인 보복 작전을 건의했지만 강태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는 반역자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더욱 완벽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그물망이 완성될 때까지
철저하게 죽은 자로 위장하여 어둠 속에 머물러야만 했다.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와중에도 그는 부하들에게 단 하나의 특별한 임무를 하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윤지수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은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이었다. 강태호의 지시를 받은 정보 요원들은 즉각 윤지수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실태가 낱낱이 보고서로 작성되어 올라왔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막대한 빚을 떠안은 채 매일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강태호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았고 서류를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분노로 인해 시퍼런 핏대가 선명하게 튀어나오며 폭발할 듯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온정과 전 재산을 내어주며 환하게 웃던 그 천사 같은 소녀가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매일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빚쟁이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섣불린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하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시켜야만 했다. 대신 강태호는 지수의 삶을 옥죄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배후를 추적하도록 명령했고 그 썩어빠진 돈줄의 끝에 놀랍게도 볼텍스를 집어삼키려 했던 반대파의 자금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그에게 복수와 구원을 동시에 실행하라고 내리는 절대적인 계시처럼 느껴졌고 강태호의 입가에는 잔혹한 사신과도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수를 직접적으로 돕는 대신 그녀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기로 결심하며 볼텍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경제 전쟁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당 그들의 피 한 리터로 갚아주겠다는 섬뜩한 맹세가 안가의 텅 빈 방 안을 서늘하게 채우며 거대한 피해 숙청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호의 눈동자는 이제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한 수호신이자 적들에게는 자비 없는 파괴신으로 완벽하게 각성하며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볼텍스의 반대파 세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금융 압박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자금줄이 하나둘씩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끊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들은 죽었다고 확신했던 강태호의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조직 내부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안가의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적들이 고통스럽게 파멸해가는 과정을 마치 체스 게임을 즐기듯 여유롭고 냉혹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반대파의 핵심 인물들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부패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익명으로 언론에 흘리며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었다. 이 모든 완벽한 작전의 이면에는 오직 윤지수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겠다는 단 하나의 순수하고 맹렬한 목적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갑자기 멈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지수는 여전히 고된 일상을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하루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걷다 문득 며칠 전 차가운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지금쯤은 따뜻한 곳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을지 속으로 걱정했다. 자신이 건넨 남색 정장을 입고 조금은 늠름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던 그의 뒷모습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각인처럼 남아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은 편의점에 출근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평범하고 따뜻한 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에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영혼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짐승 같은 남자의 심장을 끝없이 요동치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호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짙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 지수에 지치고 야윈 모습을 말없이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그녀를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안겨주고 싶었지만 아직 그녀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에 섣부른 감정 노출은 독이 될 뿐이었다. 그는 지수가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헐어버린 손가락 끝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지수를 괴롭힌 자들에게 내릴 형벌의 강도는 매일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강태호의 핏빛 복수극은 오직 그녀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질 예정이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을 토해내며 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철옹성을 세워주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오며 매서웠던 바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지만 볼텍스 내부를 향한 강태호의 보이지 않는 숙청의 칼바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반대파의 수장인 박민석은 좁혀오는 수사망과 옥죄어오는 자금 압박에 미쳐 날뛰며 자신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러나 강태호의 정보 통제력은 이미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박민석의 조무래기들은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강태호는 박민석이 쥐고 있는 마지막 발악의 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고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뛰어들기만을 여유롭게 기다리는 잔혹한 사냥꾼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강태호의 마음을 안식처로 이끄는 것은 오직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순수한 윤지수의 존재뿐이었고 그녀는 그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강태호가 공식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여 반역자들을 단죄할 거대한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오며 팽팽한 긴장감이 어둠 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부하가 가져온 깔끔하게 세탁된 낡은 남색 정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끔찍했던 밤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지수의 온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 옷을 입고 그녀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서는 날, 그는 볼텍스의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윤지수라는 한 여자를 지키는 영원한 맹세의 기사로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은 부패한 자들의 피로 땅을 적실 것이며 그 폐허 위에서 강태호는 자신의 천사를 위한 가장 견고하고 눈부신 새로운 제국을 쌓아 올릴 완벽한 청사진을 완성해 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푸른 새벽빛이 강태호의 서늘하고 굳건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며 길고 길었던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장엄하게 알리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과 함께 강태호는 그림자 부대의 지휘관을 호출하여 최종 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단호한 명령을 하달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묵직하게 방안을 울렸다. 작전명은 구원이라는 단 한 글자였으며 이것은 볼텍스의 탈환을 넘어 윤지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불행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그의 확고하고 타협 없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수백 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어둠을 틈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민석 일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모든 포위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동되며 본격적인 사냥의 막이 올랐다. 강태호는 모니터에 비친 작전 상황판을 응시하며 차가운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적들의 파멸과 자신의 천사가 맞이할 눈부신 아침을 위해 조용히 혼자만의 건배를 제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밑바닥에서 시작된 복수와 헌신의 서사시는 이제 세상 그 어떤 폭풍보다 강렬하게 몰아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볼텍스의 화려한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강태호가 다시 되찾은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서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그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축배를 들었던 반역자들은 이제 그의 화려한 부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그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최정예 비서진과 경호원들이 숨죽인 채 대기하며 주군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고 그의 무자비한 숙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반대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사들은 강태호의 무자비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나둘씩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라는 끔찍한 죄목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그들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가운 감방으로 직행했다. 강태호는 자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잔혹한 폭군처럼 배신자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조여나갔다. 그가 입은 은혜는 1000배로 가슴에 새기지만 그가 당한 배신은 10,000배의 피로 갚는다는 볼텍스 내부의 무서운 전설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직원들은 다시 돌아온 진정한 주인의 카리스마 앞에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뼛속 깊은 경외심을 느끼며 조용히 엎드렸다. 하지만 강태호의 시선은 화려하게 부활한 자신의 제국이 아니라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윤지수가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진상 손님을 묵묵히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호하며 모든 상황을 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짙게 드리운 다크서클과 야윈 어깨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호는 화면 속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거칠고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쥐고도 그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의 점장 역시 악질적인 인물로 시급을 상습적으로 떼어먹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며 그녀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었다. 강태호는 그 끔찍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회장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키기로 맹세한 여자를 짓밟고 짐승처럼 괴롭히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섣부른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그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갑게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편의점 점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국세청 조사원들과 위생점검반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혼비백산하며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모든 탈세 기록과 불법적인 매장 운영 실태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너무나도 완벽하게 넘겨졌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다. 점장은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뚱뚱한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곳은 곧바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당장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직원이 그녀에게 남은 임금의 3배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뜻밖의 거금을 두 손에 쥐고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지켜보던 강태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편의점 점장을 가볍게 처리한 것은 단지 가벼운 경고에 불과했고 강태호의 진정한 타깃은 지수를 끔찍한 빚더미로 올가매고 있는 불법 사채 조직이었다. 정보 요원들의 끈질긴 추적 결과 그 사채 조직의 배후에는 볼텍스의 반대파 수장인 박민석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거대한 유령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강태호의 서늘한 눈동자는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고 복수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짜릿하고 잔혹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즉각 금융권에 포진해 있는 자신의 모든 막강한 인맥과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그 유령 회사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하달했다. 적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사채업자들의 호화로운 사무실은 며칠 만에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들이 굴리던 모든 불법 자금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며 조직 전체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성을 잃은 조직원들은 분노의 화살을 힘없는 채무자들에게 돌렸고 지수 역시 그들의 악랄한 표적이 되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욕설을 퍼부었고 지수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고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홀로 버텨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저항하기도 전에 짙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정체불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불량배들을 향해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강태호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은밀하게 지수를 경호하던 그림자 부대 요원들이 드디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쓰레기 같은 악당들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단 몇 초 만에 덩치 큰 사채업자들은 붉은 피를 토하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비명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처절하게 메아리 쳤다. 요원들은 지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임무를 마치고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고 골목길에는 오직 쓰러져 신음하는 불량배들과 얼어붙은 지수만이 남겨졌다. 그녀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강력하게 돕고 있다는 묘한 예감에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멀리서 코팅된 차창 너머로
그녀의 무사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강태호는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게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낡고 금이 간 휴대폰에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모든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괴롭히던 악질적인 사채 조직원들이 모두 자진해서 경찰에 자수하여 구속되었다는 놀라운 뉴스. 속보가 아침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고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목을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위대한 은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작은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눈부신 모습은 볼텍스의 비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강태호의 모니터로 고스란히 전송되며 그의 가슴을 진하게 먹먹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를 하늘이 도운 횡재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편의점 점장은 운 좋게 사라졌지만 그녀가 짊어진 거대한 빚의 굴레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에 쉴 틈 없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하루 종일 매서운 거리를 누비느라 더욱 닳아버렸고 찬바람에 트인 손등은 붉게 달아올라 옥신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찬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모니터 너머로 그 가슴 아픈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태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모든 빚을 단숨에 갚아주고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섣부른 맹목적인 도움이 오히려 그녀의 고결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박민석 일당에게 그녀의 존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만 했다. 강태호는 볼텍스의 인사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지수가 다니고 있는 대학 주변의 상권과 아르바이트 공고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단호하게 명령했다. 단 조건은 시급이 일반적인 수준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볼텍스 직영 또는 위장 계열사의 고급 매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사팀장은 무소불위의 회장님이 내린 갑작스럽고 기이한 명령에 크게 당황했지만 곧바로 최고급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를 인수하여 그곳의 구인 공고를 지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교묘하게 노출시켰다. 지수는 하교길에 우연히 그 전단지를 발견하고 파격적인 조건에 반신반의하며 면접을 보러 갔고 당연하게도 단 5분 만에 프리패스로 합격 통보를 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낡은 일기장에 감사 기도를 정성껏 적어 내려갔고 강태호는 그 일기장의 내용마저 빠짐없이 보고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도저히 감추지 못했다. 고급 베이커리 카페에서의 일상은 지수에게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점차 생기와 아름다운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친절한 점장은 그녀에게 항상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녀의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었으며 진상 손님은 그림자 부대 요원들이 입구에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매장 안은 항상 고요하고 쾌적했다. 강태호는 매일 오후 얼굴을 푹 가린 채 카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수가 직접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환한 미소를 두 눈에 가득 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비록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말없는 낯선 손님에 불과했지만 통유리에 비친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복수의 도끼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강태호가 지수를 위해 몰래 만들어준 이 작고 완벽한 천국 밖에서는 볼텍스를 둘러싼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더욱 잔혹하고 맹렬하게 진행되며 거대한 폭풍의 눈을 형성하고 있었다. 박민석을 위시한 반대파 세력은 핵심 자금줄이 말라가고 중요한 신복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들쥐처럼 이성을 잃고 끔찍한 마지막 발악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볼텍스의 1급 기밀 문서를 해외 경쟁사에 빼돌리려 시도했고, 심지어 잔혹하기로 소문난 해외의 무장 용병들까지 고액으로 고용하여 강태호의 목숨을 다시 한번 노리는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가 촘촘하게 짜놓은 정보망은 그들의 얄팍한 모든 계획을 이미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그는 멍청한 적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불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실의 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고급 시가에 불을 붙이며 타오르는 붉은 불꽃 너머로 배신자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차갑게 계산하는 냉혹한 군주의 얼굴을 완벽하게 띄고 있었다. 반역자들의 섣부르고 멍청한 암살 시도는 강태호가 미리 철저하게 배치해둔 최정예 무장 경호팀에 의해 사전에 완벽하게 진압되었고, 용병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제압당했다. 강태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포박된 암살자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무심히 내려다보며 그들의 배후에 박민석이 있다는 확실한 자백을 받아냈고, 자비 없는 처형 대신 그들을 이용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용병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거짓 보고를 지시하여 박민석이 암살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굳게 믿도록 만들었고, 축배를 들기 위해 모인 반대파의 비밀 회동 장소를 겹겹이 포위할 준비를 마쳤다. 철저하게 통제된 거짓 정보망 속에서 박민석 일당은 다가오는 사신의 낯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호성을 지르며 볼텍스를 집어삼킬 헛된 망상에 빠져 더러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사냥감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보고받은 강태호는 검은 가죽 장갑을 천천히 손에 끼며 이제 진짜 잔혹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임을 알리는 서늘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강태호의 무자비한 반격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볼텍스 내부는 숨막히는 피해 숙청에 휩싸였지만, 지수가 일하는 작은 베이커리는 그 모든 잔혹한 소용돌이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평화로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달콤하게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행복하게 출근했고, 밀린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낡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소박하고 예쁜 희망을 매일 키워나갔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끈질기고 더러운 마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박민석의 자금줄이 심각하게 막히자 하부 조직인 사채업자들은 힘없는 채무자들을 더욱 악랄하게 쥐어짜기 시작하며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을 홀로 준비하던 지수의 앞에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무방비로 들이닥쳐 유리창을 산산조각내고 난동을 부리며 그녀의 얇은 숨통을 다시 거칠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견고하게 쳐놓은 거대한 보호막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끔찍한 순간이었고, 이는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충돌과 절대적인 분노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잔뜩 독이 오른 사채업자들은 지수에게 다가가 당장 남은 빚의 이자를 내놓으라며 험악하게 협박했고, 매장 안에 비싼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부수며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지수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변에 조용히 잠복해 있던 그림자 부대 요원들이 즉각 무기를 빼들고 개입하려 했지만,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강태호의 차갑고 억눌린 목소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시켰다. 그는 모니터 화면 너머로 극한의 두려움에 떠는 지수의 가녀린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에 저 쓰레기 조직의 썩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요원들에게 사채업자들의 정확한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지수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짐승 같은 잔혹한 인내심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발휘했다. 그녀가 흘리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은 곧 적들의 처참한 피바다로 갚아질 것이며,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아주 작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 분명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기 직전 강태호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관할, 경찰 병력이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고, 미쳐 날뛰던 사채업자들은 당황하여 서둘러 어둠 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박살난 유리 파편이 흩어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안도의 한숨을 헐떡였고, 멀리서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지켜보던 강태호는 피가 나도록 굳게 쥐었던 주먹을 풀며 서늘한 살기를 겨우 거두어 들였다. 비록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지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일상이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한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의 어파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에게 더 이상의 알량한 자비나 인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박민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려던 기존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단숨에 그들의 썩어빠진 심장부를 타격하여 사채 조직 전체를 산산조각 낼 가장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금융 폭격을 즉각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제왕의 진정한 핏빛 분노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며 잠든 도시의 밤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무자비하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볼텍스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선 강태호는 발밑으로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붉은 피를 닮은 차가운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비서실장이 방금 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숨어든 사채업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융통하던 더러운 불법 자금의 경로가 아주 상세히 적힌 기밀 문서를 들고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호의 머릿속에는 박살난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던 지수의 가녀린 어깨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화인처럼 뚜렷하게 남아 그의 핏빛 복수심을 끝없이 부추기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모금의 독한 와인을 목 뒤로 넘긴 후 비서실장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일 오전 주식장이 열리는 즉시 박민석의 모든 페이퍼 컴퍼니를 모조리 공매도하여 파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지수가 흘린 눈물에 대한 가장 잔혹한 대가이자 멍청한 반역자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최종 사형 선고였으며, 거대한 피해 폭풍 전야를 알리는 절대 군주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도심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지만 볼텍스의 비밀 정보국은 회장 강태호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일 아침 터뜨릴 거대한 금융폭탄의 뇌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었다. 반면 지수는 엉망이 된 카페를 힘겹게 수습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와 지독한 불안감에 밤새 몸을 떨어야만 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만 왜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지 원망하면서도 차가운 겨울밤 이름 모를 사내에게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 놀란 마음을 달래려 처절하게 노력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이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운명의 붉은 실은 그들을 거대한 인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거부할 수 없이 강렬하게 이끌고 있었다. 동이 트면 세상은 볼텍스발 거대한 금융재앙으로 발칵 뒤집힐 것이고 강태호가 준비한 신의 권능과도 같은 압도적인 구원의 손길이 마침내 지수의 비참한 삶을 송두리째 완벽하게 바꿔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거대한 금융시장은 볼텍스의 이름 모를 유령 자본이 쏟아낸 엄청난 공매도 폭탄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박민석과 그의 수하들이 은밀하게 운영하던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며 그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강태호의 냉혹한 명령 아래 움직인 볼텍스 금융부서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모든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했다. 한때 볼텍스를 삼키려 했던 반역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왜 이런 파멸을 맞이하는지조차 모른 채 끔찍한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서 강태호는 차가운 모니터 너머로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지옥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성공적으로 올랐음을 조용히 확인했다. 박민석은 자신의 화려한 비밀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떠오르는 시뻘건 하한가 기호들을 보며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긁어모았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자 그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곁에서 아부하던 수많은 하수인들 역시 자신들의 목숨줄이 끊어졌음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어 도망칠 궁리만 하며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강태호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는 이 엄청난 금융 공격의 배후를 도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유령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오만한 반역자는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무의미한 저주만을 퍼부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박민석의 든든한 자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자 그 아래에서 기생하며 악행을 일삼던 하부 불법 사채 조직들 역시 순식간에 끔찍한 연쇄 부도를 맞이하고 말았다. 지수를 괴롭히던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압박과 동시에 들이닥친 경찰의 강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해 쥐새끼처럼 포위되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힘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잔혹한 포식자였지만 지금은 강태호가 쳐놓은 거대한 사냥망에 걸려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림자 부대 요원들은 그들의 은신처를 샅샅이 뒤져 모든 불법 장부와 현금을 압수한 뒤 그들을 짐승처럼 포박하여 차가운 철창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단 하루 만에 지수를 올가매고 있던 거대하고 썩어빠진 악의 고리가 강태호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나며 영원히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한편
지수는 지난밤에 끔찍했던 악몽 같은 사건으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멍하니 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엉망이 된 카페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놀랍게도 최고급 인테리어 업체가 투입되어 하룻밤 사이에 매장을 완벽하게 새 것처럼 복구해 놓은 상태였다. 심지어 카페 입구에는 듬직한 체구의 전문 보안 요원 2명이 험악한 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조용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고 친절한 점장은 본사에서 보안을 특별히 강화했다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심시키며 갓 구운 달콤한 빵과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는 이 기묘하고도 거대한 보호막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 작은 안도감과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평화롭게 일상을 되찾은 지수의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서늘하게 가라앉았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사체 조직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벼랑 끝에 몰린 박민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어떤 미친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에 그녀를 외곽에 두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천사를 완벽한 통제 아래 두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볼텍스 본사 심장부로 그녀를 은밀하게 끌어들일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볼텍스의 막강한 비서실은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지수를 본사 수석 임원 전용 라운지의 특별 관리직으로 자연스럽게 스카우트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것은 겉으로는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을 가장한 인사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대 군주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자 사랑을 가장 안전한 요새 한가운데로 숨기려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다음 날 오후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볼텍스 본사 인사팀의 고위 간부가 고급 세단을 타고 지수가 일하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방문했다. 간부는 그녀의 훌륭한 서비스 정신과 성실함을 본사에서 높이 평가했다며 볼텍스 메인 빌딩의 VIP 라운지 전담 매니저라는 엄청난 파격적인 직위를 정중하게 제안했다. 기존 급여의 무려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최고급 오피스텔 무상 제공이라는 믿을 수 없는 조건 앞에서 지수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스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심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인사팀 간부는 회장님의 철학이 반영된 특별 채용이라며 그녀의 능력을 거듭 칭찬했다. 지수는 수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기회를 마침내 받아들였고 새로운 삶을 향한 벅찬 설렘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며칠 후 지수는 볼텍스의 상징인 거대한 마천루 로비에 들어서며 자신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과 천장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기둥들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가 뿜어내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전담 비서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VIP 전용 비밀 엘리베이터에 조심스럽게 탑승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최상층 라운지로 그녀를 데려갔고 그곳은 외부의 소음과 먼지가 완벽하게 차단된 구름 위에 조용하고 성스러운 궁전과도 같았다. 강태호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옹성 속에서 지수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지수가 배정받은 최고급 라운지는
볼텍스의 핵심 수뇌부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극도로 은밀하고 통제된 구역이었고, 업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저 향긋한 최고급 원두를 내리고 라운지의 청결을 관리하며 드물게 찾아오는 중요 임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음료를 서비스하는 것이 맡은 역할의 전부였다. 모든 비품은 세계 최고급 브랜드로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자동화 시스템은 지수에게 낯설고도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발밑으로 펼쳐진 아득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마치 마법에 걸려 동화 속 궁전으로 들어온 것 같은 환상에 빠졌다. 끔찍했던 가난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어느새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눈부시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미소가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과 라운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에 투명한 거울 너머로 지수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예쁜 커피잔을 닦거나 유리창 너머의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때면 그의 차갑고 잔혹했던 심장은 거짓말처럼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수백억 원짜리 저택이 아니라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지수의 순수한 미소가 머무는 그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을 억누르며 당장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나가 그녀를 부서지도록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박민석과 반역자들의 잔당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볼텍스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요새로 만든 뒤에야 비로소 그녀 앞에 당당한 제왕으로 나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되새겼다. 한편 모든 자금줄이 막히고 신복들이 차례대로 검찰에 구속되며 사면초가에 몰린 박민석은 지하에 숨겨둔 초라한 비밀 안가에서 매일 독한 술의 의지에 폐인처럼 무너져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 제국 볼텍스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그의 오만한 야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 세력의 무자비한 짓밟힘 아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배우가 강태호의 충성스러운 잔당 세력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정작 강태호 본인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분노로 충혈된 눈동자를 번뜩이며 박민석은 남은 현금을 모두 긁어모아 해외의 악명 높은 용병들과 해커들을 총동원하여 적의 심장부를 찾아내려는 헛된 발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모든 자들은 이미 강태호의 그림자 부대에게 매수되었거나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고, 박민석은 자신이 완벽한 통제 속에 갇힌 쥐새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볼텍스 최고층의 기밀 회의실에서는 강태호와 최정예 참모들이 모여 박민석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마지막 사냥의 타이밍을 냉혹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브리핑을 맡은 정보팀장은 박민석이 남은 자금을 모아 밀항을 시도하거나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극단적인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차분하게 보고했다. 강태호의 서늘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무섭게 빛났고, 그는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튀어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처단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천사인 윤지수가 숨쉬는 이 성스러운 공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방어벽을 굳건히 다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종착역이 눈앞으로 다가와 피비린내 나는 참모들은
회장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살기에 짓눌려 숨을 죽인 채 완벽한 숙청의 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전 라운지에서 혼자 조용히 업무를 보던 지수는 갑자기 열린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낯선 중년 남성들의 험악한 기세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은 볼텍스의 주요 임원들이었지만 최근 몰아친 거대한 피해 숙청 바람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라운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살벌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지수는 긴장한 손길로 최고급 커피를 정성껏 준비하여 그들의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한 임원이 날카로운 신경질을 부리며 찻잔을 거칠게 밀어내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고 말았다. 다행히 그녀의 옷깃만 조금 적셨지만 갑작스러운 폭언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지수는 창백하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두려움에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수백억을 주무르는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횡포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지난날의 끔찍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밀 거울 너머로 이 끔찍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강태호의 눈동자에는 지옥불 같은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고 굳게 쥔 주먹에서는 당장이라도 뼈가 부러질 듯한 소리가 났다. 감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보호하는 여자에게 하찮은 임원 나부랭이가 고함을 치고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은 절대 군주의 영린을 가장 잔혹하게 건드린 최악의 실수였다. 강태호는 당장 문을 부수고 나가 그놈의 목을 비틀어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되찾고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서늘하고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단 3분 뒤 라운지의 무장한 그림자 경호원들이 조용히 들이닥쳤고 그 오만한 임원을 강제로 끌어내며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즉각적인 해고와 강도 높은 감사를 통보했다. 라운지는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다른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서둘러 자리를 떠났으며 지수만이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통쾌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의 지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조용히 닦아내기 시작했고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볼텍스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이 거대한 공간 전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했다. 누군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위험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로 모든 위협을 제거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두려움보다는 깊고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 지수는 깨끗해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 미지의 존재를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강태호는 거울 너머로 그 눈부신 미소를 바라보며 끓어오르던 분노를 모두 잊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한편 지하 안가에 웅크리고 있던 박민석은 매수해둔 최고급 해커로부터 마침내 볼텍스 내부의 암호화된 기밀통신망 일부를 해킹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환호했다. 그가 빼낸 아주 조각난 정보 속에는 최근 본사 최상층 라운지에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입사한 윤지수라는 평범한 여자의 존재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박민석은 직감적으로 이 낯선 여자가 볼텍스에 보이지 않는 수뇌부와 매우 깊고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쩌면 적들의 유일하고 치명적인 약점일지도 모른다는 짐승 같은 직감을 번뜩였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반격을 위해
지수의 신상 정보를 탈탈 털기 시작했고, 과거 그녀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겼으며 자신의 수하들이 그녀 때문에 박살났다는 조각들을 하나둘씩 끔찍하게 맞춰나갔다. 벼랑 끝에 몰린 늙은 늑대는 살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이 연약한 여자를 미끼로 삼아 보이지 않는 유령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아 넣을 잔혹한 최후의 도박을 결심했다. 박민석은 남은 모든 현금을 털어 해외에서 미립국한 가장 잔혹하고 은밀한 최정예 용병팀을 고용했고, 윤지수를 납치하여 볼텍스의 수뇌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려는 미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수가 일하는 라운지는 보안이 뚫기 불가능한 철옹성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퇴근하여 본사 건물을 벗어나는 찰나의 취약한 순간을 노리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볼텍스 본사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녀의 동선을 분 단위로 추적하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숨막히는 포위망을 은밀하게 구축해 나가는 중이었다. 강태호의 정보망은 박민석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지만 적들이 구체적으로 지수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세부적인 작전 내용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고도의 경계 태세만 유지하고 있었다. 잔혹한 피해 사냥꾼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나약하고 아름다운 먹잇감을 향해 치명적인 동리를 드러내며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차가운 도시의 어둠 속에 무겁게 깔려 있었다. 강태호는 최고급 보석상에 장인들을 비밀리에 회장실로 불러 모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롱하고 투명한 푸른빛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별하게 세공하도록 지시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곧 지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볼텍스의 영원한 안주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즈의 증표였다. 그는 목걸이를 세공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며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모든 온기를 내어주었던 그녀의 눈부신 희생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강태호는 이 지독한 어둠을 걷어낸 뒤 그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 빛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제국을 헌사할 준비를 마쳤다. 거친 폭풍 속에서 피어난 이 지독하고 절대적인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베어버릴 만큼 단단하고 강렬하게 제왕의 얼어붙었던 가슴 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평화롭게 업무를 마친 지수는 전담 경호원들의 은밀한 호의를 받으며 볼텍스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에게 제공된 최고급 오피스텔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는 따뜻한 코트깃을 여미며 하늘에서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며 기적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아름다운 일상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를 보호하는 그림자 요원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완벽한 경계망을 펼치고 있었지만 박민석이 고용한 해외 용병들의 치밀하고 변칙적인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뱀처럼 은밀하게 그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찰나 검게 선팅된 커다란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왔고, 요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충돌에 위기가 닥쳐왔다. 평화롭던 도심의 거리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지수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검은 차량의 불빛이 공포스럽게 확대되며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그림자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지수를 밀쳐냈지만 벤에서 뛰어내린
완전 무장한 용병들이 무자비하게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기습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훈련받은 용병들의 조직적인 화력과 치밀한 전술 앞에서 소수의 경호 요원들은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하나둘씩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며 끔찍한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하얀 연막 속에서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은 지수의 팔을 거친 손길이 난폭하게 낚아채어 어두운 차량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납치극은 단 몇십 초 만에 완벽하게 끝나버렸고 용병들을 태운 검은 배는 쓰러진 요원들과 부서진 파편들만을 남긴 채 혼란스러운 도심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강태호가 그토록 철저하게 쌓아 올렸던 무적의 철옹성이 박민석의 미친 발악에 의해 치명적으로 뚫려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이는 볼텍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의 전주곡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집무실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태호에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윤지수의 납치 사실과 경호팀의 전멸이라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비보를 다급하게 전했다. 그 순간 강태호의 손에 들려있던 소중한 보석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악마의 얼굴로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해버렸다. 집무실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살기로 짓눌렸고 강태호의 두 눈동자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맹렬한 핏빛 분노와 억누를 수 없는 광기가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책상을 산산조각 낼 듯이 걷어차며 포효했고 자신의 천사를 건드린 박민석과 그의 연루된 모든 벌레 같은 놈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겠다는 끔찍하고 절대적인 학살을 즉각 선언했다. 더 이상 이성적인 계산이나 숨 막히는 체스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압도적인 폭력과 자비 없는 피의 심판만이 남은 분노한 제왕의 진정한 짐승 같은 본성이 완벽하게 깨어난 것이다. 강태호는 즉각 볼텍스의 모든 가용 정보망과 수천 명의 무장 그림자 부대원들에게 전시 최고 비상사태를 발령하며 서울 시내의 모든 도주로를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봉쇄하고 용병들을 추적하라고 명했다. 위성 네트워크와 해킹팀이 총동원되어 도심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박민석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수십 곳의 장소에 중무장한 타격대들이 동시에 파멸적인 기습을 가하며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태호 본인 역시 최고급 방탄 정장으로 갈아입고 권총을 챙겨들며 절대 군주의 옥좌에서 내려와 직접 피 튀기는 사냥터의 최전선으로 나설 잔혹한 채비를 차갑게 마쳤다. 지수가 납치된 지 불과 30분 만에 거대 제국의 모든 톱니바퀴는 오직 단 한 명의 여자를 구출하기 위한 거대한 사륙의 기계로 완벽하게 변모하여 끔찍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와 무장 차량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정막을 찢어발겼고 다가오는 무자비한 심판의 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붉은 피로 처참하게 물들 준비를 마쳤다. 한편 차가운 폐공장 지하실에 끌려온 지수는 양손이 거칠게 포박된 채 먼지투성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독한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나타난 박민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움켜쥐었고 그녀가 바로 볼텍스 유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며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지수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의지만을 불태웠다. 박민석은 강태호의 세력에게 협박 전송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팅하며 이 천한 계집의 목숨을 대가로 빼앗긴 볼텍스의 지분과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되찾겠다며 탐욕스러운 짐승의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뇌관이 평범한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지옥마저 불태워버릴 절대적인 신의 맹렬한 진노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전까지 허락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이었다. 최첨단 위성 추적과 해커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박민석이 은신한 폐공장의 정확한 좌표가 강태호의 태블릿의 붉은색 점으로 뚜렷하게 떠오르며 숨막히는 추격전의 끝을 잔혹하게 알리고 있었다. 강태호가 탑승한 무장 헬기는 굉음을 내며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갔고, 지상의 수백 대의 검은 전술 차량들은 개미떼처럼 폐공장을 향해 완벽하고 숨막히는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좁혀 들어갔다. 강태호의 차가운 눈동자는 화면 속의 좌표를 찢어버릴 듯이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지수가 겪고 있을 극한의 공포를 생각하며 미친 듯이 요동치며 걷잡을 수 없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단일 초라도 늦는다면 그녀가 끔찍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헬기 조종사에게 멱살을 잡듯 빨리 가라고 소리쳤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의 맹렬한 기세의 부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버려진 공단의 어두운 밤하늘 위로 사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오만한 반역자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뜨릴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묵직하고 차갑게 시작되며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폐공장 상공에 도착한 헬기에서 강태호는 밧줄을 타고 귀신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강화하여 특수부대의 선두에 섰고,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권총이 짐승의 송곳니처럼 번뜩이며 적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공장 외곽을 경비하던 박민석의 용병들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화력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며 방어선은 낙엽처럼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태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를 거침없이 돌파하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가장 잔혹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단하는 무자비한 도살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부수고 돌진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수의 안전만이 절대적인 지상 과제였으며,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결단이 검은 정장을 붉은 피로 물들이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게 만들었다. 굳게 닫힌 철문을 거대한 폭약으로 날려버린 순간, 짙은 화약 연기 너머로 지수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박민석의 덜덜 떨리는 모습이 강태호의 얼음장같 시야에 들어왔다. 강태호의 서늘한 등장에 박민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죽은 줄만 알았던 볼텍스의 절대 군주가 이 모든 지옥의 핏빛 폭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총을 들고 나타난 남자가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구해주었던 그 초라하고 가여운 사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갈뜨며 얼어붙었다. 강태호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수많은 총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수를 향해 괜찮다는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을 보내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력자의 진짜 무서운 얼굴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모든 비밀이 하나로 얽히며 터질 듯한
극한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제 오만했던 짐승들을 처단하고 기나긴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잔혹한 대결만이 남았다. 절대적인 신의 권능이 마침내 보이지 않는 금지된 구역에 장막을 찍고 강림하여 자신의 유일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장엄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주를 시작하기 직전의 숨 막히는 고요가 찾아왔다.